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 차례입니다. 데일 영상 시작합니다. 트럼프 금리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사실 파월은 금리 인하는 좀 천천히 할 것 같다, 지켜본다라는 주의로서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파월이라는 인물은 뭐 금리 정책, 대중들이 힘들죠.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물가는 잡았죠. 전 사실 뭐 파월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거라는 얘기를 거의 3년 전부터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인물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좋았지만 21년도에 금리를 이제 제로 금리를 하면서 22년도 금리를 올리기 직전까지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2024년도까지 금리 인상은 없고 물가는 단기적으로 그냥 오른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22년도 들어서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으니 금리를 빡세게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한 번에 하면서 갑자기 그냥 금리 인상파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실 사람적으로 봤을 때는 했던 말을 굉장히 빠르게 반복하면서 완전 급진적인 정책을 펼친 건데, 정책 자체는 잘했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의 인물을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걸 어떻게든 가져가는 외교 정책을 그동안 보여주었고,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고 싶으면 결국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파월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연기되고 4월 1일부터 이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세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내렸던 걸 저희가 이제 알잖아요. 지지난 영상을 통해서 관세 얘기할 때마다 비트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 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관세 때문이라면 정말 시장이 3월에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게임스탑이라는 이제 주식 회사가 46억 달러 현금을 잔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20% 급등했고, 게임스탑은 기존 46억 달러의 현금 잔액을 1% 이자율로 4.00원 최대 1000억 달러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마이크 셀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의 2배가 해당할 수 있다. 물론 비트 가격이 현재 파킹했을 때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게임스탑이 비트를 산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게임스탑이 비트 사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 자체, 주식회사, 이 회사의 어떤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임스탑은 전형적으로 20년, 21년도 코로나장 때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너무 많이 때려서 주가가 거의 박살난 회사였습니다. 근데 최초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서학 개미 운동을 불러일으킨 회사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개미들이, 아니 이거 뭐 거의 헤지 펀드들 돈 많은 애들만 돈 더 불려먹고 우리는 주식을 해도 돈을 못 번다, 저 새끼들 때문에. 게임스탑 공매도 니네 그렇게 많이 쳤어? 우리 이거 주식 사가지고 공매도 뚝배기 한번 깨보자. 우리가 기업 거대한 큰 손 이겨보자. 라고 막 트위터랑 레딧이랑 이런 데 글 쓰면서 너도 나도 그 이유가 없이 게임스탑 주식을 샀습니다. 이거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 몇 개 회사가 깨졌고 두 손 두 발 들면서 아 우리 더 이상 공매도 안 칠게, 우리 졌어 라고 하고, 사실 뒤에서 또 공매도 쳤죠, 마지막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여서,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나온 이 신념과 비슷하거든요. 비트코인 뭐 초창기에 자유로운 돈이고 너도 나도 아무나 채굴할 수 있고, 지금은 뭐 사실 채굴이 어려워지고 너무 비싸졌으니까 좀 얘기가 다르지만, 초창기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 정말 자유롭게 금융의 그 큰 손들, 거대 기업들이 금융을 다 차지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얘기를 많이 가져오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라서, 게임스탑의 가격이 올랐던 수학 김연동과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슈가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 이제 제일 많이 트위터랑 크립토 관련된 매체에서 하는 말이 노 QE, 양적 완화는 없고 노 알트시는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너도 나도 이 얘기를 거의 뭐 지겹도록 전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래가 비트 도미너스고 위에가 전체 시장 마켓 캡인데, 이거를 이제 QE랑 QT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냐라고 보면은, 뭐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QT 구간에서 비트 도미너스는 떨어졌다가
이제 올랐다가 하는 그러한 구간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17년도 7월 뭐 이때부터 큐티가 진행이 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가 사실 큐티를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꾸준히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19년도 6월까지잖아요, 큐티가. 근데 이 큐티 비트 가격의 차트를 일단 보게 되면, 아니, 전체 시장 마켓 캡을 보면 19년도 큐티를 해가는 마지막에서도 사실은 비트가 바닥을 찍고 올랐고, 큐티 때문에 비트가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이미 그 전에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은 어쨌든 큐티를 시작하고 큐티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올랐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되돌림으로 반등도 크게 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큐티가 끝나고 이제 양적 긴축이 끝난 상황에서 긴축이 끝났는데 비트는 오히려 떨어졌고, 이때는 뭐 코로나 이슈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 그 이슈를 제외하고 큐티와 Q2만 보자고요.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양적 완화를 해가는 이 시기, 이때 양적 완화를 빡세게 하면 여기도 이제 양적 완화인데, 이 양적 완화 때는 빠르게 비트가 오르고 알트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비트 도미넌스니까 이게 또 아래로 음봉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 알트가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양적 완화를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알트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이 구간, 이때는 뭐 QT도 아니고 QE도 아닌 이 구간에서는 알트가 왜 떨어졌냐라고 말을 하면 뭐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사실 다들 보고 있는 게 그냥 이 2020년도 3월 코로나 이후 때부터 22년도 이제 하락장 전까지 불장을 보고 있고, 이 구간을 다들 소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희망하고 있고, 사실 정세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의 거시 경제나 여러 가지 정세를 봤을 때는 이 QE 시즌이 아니다. 현재 어쨌든 QT를 하고 있고 양적 긴축, 돈을 빨아들이는 걸 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그 단순 비교만 했을 때 이때랑 다르고, 이때는 그 금리도 제로 금리에 무제한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아예 얘기가 다른 거죠. 직선 비교하려면 이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17년도에 이 올라가는 불장 때를 차라리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봐볼게요. 네, 차트 보고 있는데요. 비트 일봉 기준으로 보고 오늘은 좀 더 큰 뷰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금 자체가 금이 뭐 그냥 계속 신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이 처음으로 신고점 박스에 찍었을 때 결국 비트가 따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끼워 맞힐 수도 있지만 결국 비트가 따라간 건 사실이에요. 이 구간 차트를 보면 그죠? 따라갔었고, 현재에서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거는 요선, 이게 이제 93,000 후반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저점이 일단 94,000 극초반대를 찍으면서 선을 찍진 않았지만 이 구간을 위에서 지켜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라색 선도 있고 뭐 위로 노란색 선도 있고 선이 많은데, 간단하게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 노란색 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위로는 이 10만 1,800달러 정도, 이 보라색 선을 뚫어내면 다시 위로 한번 재차 도약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구간인 것 같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큰 뷰에서는 이 빨간색과 검은색 박스 선, 죄송합니다. 빨간색과 빨간색 이 박스 라인에서 우리는, 잠깐 헷갈리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 박스에서 우리는 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탈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그쪽 방향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퍼포먼스를,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캔들을 이해한다면 일단 캔들 자체가 이게 도지형 양봉 캔들로 이번 주에 마감이 되잖아요. 아마 시간이 좀 남았지만 오늘 영상 끝나고 주말까지 유지가 돼서 이 캔들로 마감이 되면 차주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보시면 일봉상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요 노란색 선인데, 이건 노란색보다는 좀 중요하니까 색깔을 잘 바꿔놓을게요. 약간 뭘로 바꿔놓을까요?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파란색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선을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터치를 하고 뚫을지 아니면 터치하고 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가격에 터치하면 13만 달러예요. 어쨌든 이 가격을 한 번 더 터치할 거고, 이 가격 터치할 때 그때 매도하는 게 일단 맞다. 뚫었을 때 뚫고 나서 그냥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터치할 때는 팔고, 뭐 아직 여기서 30%더 올라야 되지만 터치할 때 팔고 지켜봤다가 재차 뚫으면 그때 다시 사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알트장은 뭐 이걸 터치하고 나서 뚫는다 혹은 뭐 터치하고 행보한다 할 때 이걸 터치한 이유가 빡센 알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뭐 지금 터치해야 13만 달러인 거고 시간이 지나 뭐 3월 말에 터치한다 1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저 구간 잘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뷰는 오른다의 뷰이긴 한데 뭐 정확히 말하면 오른다고 해서 올랐었고 뭐 떨어진다고 안 하긴 했는데 떨어졌다.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결국 그냥 이 가격 그 자리에 있어요. 사실 비트는 그냥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11월 그 미국 대선 이후로 이 대선 날이 이거잖아요. 11월 6일 이때 이후로 가격 9만 뚫더니 9만 위에서 그냥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거의 11, 12, 1, 2 4개월 놀고 있는 건데 거시적으로는 4개월이고 미시적으로는 현재 이 구간에서 있는 지 일주일 된 건데 이렇게 캔들이 생겨버리면 비비게 되면은 한 2주 비비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주도 사실 비비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 지나면서 뚫어내고 3월 들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월봉 보면 월봉 사실 위에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사실 좋은 캔들이에요. 상승하고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상승하겠죠. 상횡상의 캔들로 가고 있다. 사실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알트장 언젠간 온다. 오긴 오는데 지금 안 올 뿐이다. 지금 힘들면 힘듦을 그냥 감수하는 거죠. 그냥 아픈 대로 사는 거고 뭐 행복해지면 행복한 대로 사는 거고 그냥 그게 사실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힘든 현재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겨내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